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이죠. 삼성중공업의 갑작스러운 하락, 많이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이 시간엔 이처럼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유,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오해들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 주말에도 고생한다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업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슈퍼 사이클을 맞았는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흔들림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하락이 발생했을 땐 그 이유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특히나 10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다 뭐다 하면서 7월까지 정말 잘 달려왔던 이런 흐름들, 8월달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건지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 자,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알아가 보자고요. 자, 먼저 현재 나와 있는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봤을 때,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로는 스틸헤드 LNG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틸헤드 LNG가 삼성중공업과 시더 LN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했다.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점이 계속해서 뒷목을 좀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업의 전반적인 이슈로 바로 후판 협상이 있죠. 상반기 조선사가 유리하게 마무리를 했지만 이후에 또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시끌시끌합니다. 또 현대제철에서 중국의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냈는데, 이로 인해서 하반기 후판 협상에서 조선사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적인 측면인데, 사우디가 유가 100달러 목표를 포기하고 증산 계획을 세우면서 유가 역시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유가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특히 FLNG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은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이슈들로 시장이 흔들린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우선 스틸헤드 LNG 같은 경우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LNG 개발 업체인데, 현재 LNG의 고유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시더 LNG 프로젝트에서 FLNG 설비 수주를 따냈었죠. 계약 규모 자체가 약 2조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삼성중공업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단 IR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삼성중공업 측에선 아직까지 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때문에 추정을 해봤을 땐 캐나다 쪽에서 의도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주 가능성을 걱정을 하는데, 계약 규모가 약 2조 원이죠. 이 부분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더 FLNG 수주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미 캐나다 법원에서 지난 소송에 대해서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의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캐나다 측에선 기각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틸헤드 LNG의 소송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캐나다 FLNG 수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동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특히 지난 페트로브라스 소송도 결국 삼성중공업이 우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후판 협상인데, 이번 반덤핑 제소에 대해서 직접 조선업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현재 상황은 국내산보다 30% 저렴한 중국의 후판 수입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조선업계에선 중국산 후판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후판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 입장에선 업황 자체가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각자 주장하는 걸 본다면 일단 조선 쪽에선 한국의 후판 가격 너무 비싸다, 반면에 철강 쪽에선 현재 업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협상은 조선업이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처럼 서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 국내 철강업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으로 중국의 저가 후판 반덤핑 제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고요. 해외 수입품이 국내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될 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선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로 하여금 원가 부담 외에도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생산 차질부터 건조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선 이걸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제소 신청에 대한 결과는 차후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조선업을 제재한다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또 중국산 후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후판에 대해서 제재를 심하게 가한다고 하면 조선 쪽에선 당연히 원가 경쟁력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 자체를 중국에 맡겨버릴 수도 있다. 조금은 자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청을 중국에 주면 어쨌든 제재를 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제소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강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정부가 나서 줄 거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건 결국 정부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매크로적인 이슈, 조선업이 유가와 관련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쵸? 현재 사우디가 석유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 자체가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에너지 패권 다툼 속에서 오펙과 사우디의 지위가 약해진 상황인데 미국이라는 이 최대 산유국이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우디 쪽에선 가격을 내리더라도 석유 증산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로 작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관계로까지 파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2018년 당시 중간선거 시기에서 트럼프가 사우디에 석유 증산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유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일을 진행했던 건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해리스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이죠. 때문에 본인의 의도를 시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조선업 강세에 대한 분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본질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기업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본질은 여전히 이상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캐나다 웨스턴 LNG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피드 단계에 있죠. 때문에 내년도 수주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캐나다 시더 FLNG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미 수주를 완료한 상태고, 소송에 대한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 관계자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이상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모잠비크 코랄술 2호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혹은 12월 정도 수주를 예상하고 있죠. 특히 APA 계약이 현재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설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수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바로 일회성 비용이죠. 드릴십 매각 대금이나 SK 해운 관련된 소송 건수가 앞으로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환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재무 구조는 차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26년, 27년 당연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 LNG와 FLNG 수주 랠리가 실적 상승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 현재 기업의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쵸?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소송에 대한 이슈부터 원유 생산량 문제, 그리고 후판 협상 난항에 대한 우려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상태인 거고, 환율이 상승하고 소송 의혹이나 반덤핑 제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 다시 한번 강세 흐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장의 경우 조선업 전체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일 뿐인 거기 때문에 절대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소통방 통해서 무슨 장사꾼 마냥 추가 매수하세요, 저가 매수하세요, 사세요 마트에서 마치 상품 파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떠들었지만 제 말에 정말 한 분이라도 귀 기울이고 추가 매수하신 분들 혹은 신규로 편입을 하신 분 계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람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만 소통방 실시간 알림을 통해서 항상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도 풀어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에 마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좀 더 기업의 본질에 집중을 해 보신다면
이런 하락장이 또 한 번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통방 보시면 자, 여기 올려드린 10월의 투자 전략서도 그냥 받아보시면 돼요. 증권가의 찌라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들을 해보시고 아직 미발표된 내용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삼성중공업만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월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도움 받으실 수 있게 10월의 추천 종목들도 함께 올려드렸으니까요.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투자 전략서만큼은 꼭 한 번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이 이렇게 뒤숭숭한 데에는 시장에 대한 오해들도 또 많습니다. 이 중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자꾸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죠.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용 관련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GDP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 미국 GDP가 원래 예상치가 1.6이었는데 물가도 지금 CPI 기준으로 했을 때 3.0이 깨졌어요. 2%대에 들어왔단 말이죠. 물론 아직 안정은 못 취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니 뭐니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유가도 지금 70불대를 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가 지금 당장 막 폭등할 일 없어요. 당분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GDP가 분기 기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1.6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거의 2배 가까운 3.0이 나왔단 말이죠.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고용인이 실업수당 청구니 대부분 다 지표들이 좋았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내 최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고용이 여전히 강하면서 GDP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이거는 경기 침체를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금리를 인하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금리 인하 뭘 봐야 되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내리는 금리 인하냐? 아니면 물가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리는 금리 인하냐?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때문에 내리는 건 시장이 빠져요. 그래서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죠. 자, 두 번째로 물가 안정. 이미 물가가 잘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금리 내리면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라는 걸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빠졌는데 내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GDP 양호 이러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오르고 중국은 지준율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주고 경기 부양 펼치고 그럼 중국 오르고 중국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홍콩을 포함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무역으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나스닥 급등했을 때 그리고 중화권 증시 급등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솔직히 중국을 따라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뭐 이번 금요일장에선 반도체 때문에 엇박자를 타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점점 더 괜찮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독적으로 뭐 금투세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금투세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 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정말 많은 민심이 돌아설 겁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그래도 과거 2020년 이후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이미 여론이 그렇게 돌아서고 있고요. 자, 금투세 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도 인지하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9월도 3분기도 거래일이 딱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이 지나고 나서 10월부터는 연말을 바라보면서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매집주 제가 또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매니저들과 함께 소통을 좀 하면서 시장에 대한 뷰를 함께 공유를 했는데 그들도 역시 10월 달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께 도움받는 거 일치 없으니까요. 10월 투자 전략서 같은 경우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꼭 다운받으시고요. 올려놓은 다양한 정보들 꼭 참고하시면서 수익도 좀 많이 내시고 혹시나 삼성중공업에 변수가 생긴다? 소통방 알림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 대응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오늘 기준 현재 2,600명이 넘는 분들이 소통방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소통방 꼭 들어오셔서 정말 올바른 투자, 돈 버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지만 주말에 가끔 라이브 방송할 때 빼고는 사실 영상만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물론 중장기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급등주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수급에 있어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에는 동영상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소통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소통방 활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황 정보들이 있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그날의 히든 종목, 그리고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 급등 종목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는 검색식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것도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 중간중간에 실시간 이슈들, 여기에 증권가에서 갓 나온 뜨끈뜨끈한 소식들과 함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거나 복잡할 거 하나 없고요. 처음엔 그냥 몇 번 지켜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일단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고 수익률과 상승률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종목에 맞는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의 종목명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바로바로 진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싫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께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 문자 하나 보내는 거 귀찮고 알림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뭐하러 들어오시냐고요. 그쵸? 대신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역시도 이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방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 추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굳이 소통방 입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으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직접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아가실 때 PC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HTS, MTS가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컴퓨터 잘 못 다루시는 분들, 정말 주식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5분이다 뭐예요. 2, 3분이면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검색식으로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검색식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3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검색식도 싫고 소통방도 싫다, 나는 그냥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딱 3개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다른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딱 이것만 보내드리니까요. 복잡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히든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두 번째, 조건 검색식 세팅을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급등주를 한번 찾아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문자로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난 시간도 없고 이도저도 귀찮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이 3가지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번호 하나당 한 번씩만 가능하니까요. 이것저것 다 보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결정을 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낼 수가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들을 제가 확신으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HTS 창을 켭니다. 켜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검색창에 뭐라고 치느냐, 0156을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검색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저한테 검색식을 받고 나면 여기에 2% 급등주, 추천 종목 이렇게 검색식이 뜰 텐데 이거를 클릭하면 제 검색식에 오늘 잡힌 종목이 뜹니다. 등락률 높은 순으로 바꿔주면, 자, 지금 17개 종목이 잡혔죠.
오늘 상한가 종목 2개 나와줬고요. 자, 급등 종목들도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뭘 하냐? 자, 일단 뒤에 있는 창은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야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예, 확실히 잘 보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색깔의 비교 분석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쵸? 자, 잘 따라오셨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급등주 추천 종목 검색식이 뜨죠? 자,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락률을 높은 순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차트부터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술적 지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에 총 몇 가지가 뜨죠? 네, 총 5가지가 뜹니다. 바로 이 5가지 지표 중에 매매 신호가 하나라도 매수로 떠 있다, 그럼 그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장시작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검색시계 미리 설정해 놓은 값에 따라서 오늘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설정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어려운 거지, 이것만 잘 잡아 놓으면 그날그날의 급등 종목을 정말 쉽게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유진테크놀로지 상한가 같죠? 이거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일봉으로 돼 있는 걸 분봉 1분봉으로 바꿔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몇 시를 보는 거라고 했죠? 네, 9시부터 9시 30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뜬다? 매수 신호가 뜬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지표 중에 2번 기술적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똑같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2번 매수 신호가 뜹니다. 자, 나노엔텍도 들어가서 1번 지표 떴죠. 그럼 끝. 설정해 놓은 지표에 매수 신호만 잡히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자, 계속 보시면요, 케어랩스 기술적 지표 들어가서 보면 이건 24%가 올랐지만 매수 신호가 없어요. 자, 엔캠은 21% 올랐지만 매수 신호 없고, 스킨앤스킨은 1번 지표에 매수 신호가 떴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한다? 네,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검색식에 잡힌 종목을 이 비교 분석에 들어가서 매수 신호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날의 급등 그 이상의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을 다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받아가서 그냥 등록만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검색식을 HTS뿐만 아니라 MTS, 컴퓨터가 아니어도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설정하는 방법 받아가셔서 한번 적용만 시켜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컴맹에 모바일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명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서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도 간단해요. 그냥 보시면 설정값들 클릭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거만큼은 꼭 받아가셔라. 이처럼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장 전에 미리 그날의 급등 예상 종목들을 뽑아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쉽게 정말 간편하게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와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색식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돈 버는 주식, 현명한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축하드리고요. 사실 오늘도 오늘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2% 고생했다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였습니다.